여기 편지 한 장이 있어. 그런데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 이 편지에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이야기를 들려줄게. 2013년 부산경찰청에 어느 한 편지가 도착해. 보낸 곳이 청송군이야.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 맞아.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가 있는 곳이야. 보낸 사람은 청송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구조도를 직접 그려서 부산경찰청으로 보내게 돼.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의문스러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홍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야. 흙바닥 아래에 홍 씌인 사람이 묻혀져 있다는 거야. 바닥에 묻힌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홍석동. 그는 홍석동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이 사람은 3년 전에 갑자기 행방불명돼. 이것만 가지고 홍석동이 저기에 묻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아니지. 그림과 같이 들어있었던 다른 편지를 보자고. 마닐라 공항에서 마카티 피블고스로 가자고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자세하게 쓰여 있었는데 목적지는 바로 홍씨가 묻혀있는 그 집이야.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걸까? 바로 편지를 쓴 사람이 수감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로 옮겨 쓴 거래. 한국 경찰은 필리핀 경찰에게 협조를 구했대. 그 장소에 시신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 3년 동안 주인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집주인을 설득해보려 했는데 완강히 거부했대. 절대 발굴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래도 사정해서 겨우 허락을 받게 되고 유해를 발굴하게 되는데 찾아보니 어땠을 것 같아? 손발은 묶여있고 얼굴에는 두건을 쓴 상태로 있었던 거야. 2년 전인 2011년 9월 홍석동 씨는 혼자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나게 돼. 여행을 떠나고 사흘이 되던 때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 그런데 하는 말이 이상해. 엄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자애가 미성년자였고 그 집 가족들이란 사람들이 와서 합의를 보자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의 합의를 봐야 하냐 물어보니 1,000만 원의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 너무 이상하잖아. 평생 속 썩인 적 단 한 번도 없었던 착한 아들이 갑자기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 뭐 아들이니까 잘 처리했겠지.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당일 홍석동의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돼. 오빠가 귀국하는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 연락하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카지노에 빠진 경우인데 돈이 다 떨어지면 귀국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 근데 이상해. 아들은 도박과 거리가 멀었거든. 그래서 필리핀 소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진과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 충격적이게도 돈을 인출한 사람은 홍석동이 아니었던 거야. 이들은 주로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을 등쳐먹는 사람들로 추정이 됐는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주로 20대, 30대 혼자 여행 온 남성을 표적으로 삼았어. 이들이 했던 범행 수법으로는 요즘 해외여행 갈 때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고 인터넷 카페 같은 데에서 물어보고 하잖아?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여행객이 글을 남기면 쪽지를 보냈대. 필리핀 사는 교민인데 휴가 일정이 겹치네요. 만나서 맥주 한 캔 어때요? 피해자들은 혼자 여행하러 왔겠다. 건장한 남자겠다. 별 생각 없이 만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필리핀의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그때 전화가 오는 거야. 잘 도착했어요? 쪽지 보낸 사람인데 어디세요? 제가 호텔 앞으로 갈게요. 만나서 맥주 한잔해요. 그리고 저녁에 만나 편안한 분위기로 즐겁게 이야기하게 돼. 인상도 그냥 동네 형 같은 사람이야. 긴장을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헤어질 때 이야기가 나와. 술 마시다 나온 내용으로 내일 시내 관광할래? 내일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갈래? 이런 식으로 말이야. 혼자 여행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경계심도 풀리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지. 다음 날이 되면 호텔 앞으로 승합차가 도착하게 돼. 운전자는 친한 사장님이야.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주겠대. 그래서 같이 승합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다른 일행이 있다고 한국인 남자 2명을 더 태우는 거야.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태우고 가는데 여행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이 매우 조용했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바로 그때 인터넷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총을 겨누고 협박을 해. 머리 숙이라는 식으로 말이야. 이때까지는 장난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양옆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시작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대. 구타가 끝나면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려가 바로 그림에 나왔던 일당들의 아지트로. 그리고 옷을 다 벗으래.
머뭇거리면 바로 구타가 들어왔대. 피해자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손발을 묶어서 침대에 고정했대. 그런 다음 피해자한테 말해. 네 목숨값은 5억이야. 그리고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는 거야. 피해자는 엄청 무서웠겠지? 공포에 떨었을 거야. 두목이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는 말하겠지? 5억은 무리라고. 그때 다른 일행들이 캐리어를 들고 와. 피해자의 물건들인 거야. 개인 물건 중에는 핸드폰도 있겠지? 핸드폰에 인터넷 뱅킹으로 모든 금액을 인출하고 현금 서비스 및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더 뜯어내는 거야. 시나리오는 사람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 교통사고 시나리오, 카지노 시나리오, 여자 시나리오 등등. 그렇게 다 돈을 뜯어내면 풀어줬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들어와. 그리고 놈들은 저 여자랑 성관계를 하라고 협박해. 주변을 둘러보니까 카메라까지 세팅을 해놨어. 신고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뿌리겠다는 뜻이지. 필리핀법에 외국인이 현지인을 상대로 저지른 간통죄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을 이용한 거야. 또는 마약을 강제 투여하는 방법도 사용했었대. 그리고 공항까지 배웅해주는데 기념품을 사준다고 건망고를 주면서 말해. 집에 가서 여동생 갖다 줘. 여동생이 참 이쁘더라. 이런 식으로 협박했대. 신고하면 알아낸 신상 정보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뜻이지. 그래도 몇몇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이 조사하게 되었는데 수사에 난항을 겪게 돼. 범인들과 나눴던 모든 쪽지는 지워졌고 전화 기록도 지워졌고 범행 장소가 필리핀이야. 그리고 이놈들 습관이 풀어주기 전에 소지품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줘. 지문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진짜 운이 좋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는데 그건 바로 일당들이 나눠줬던 건망고였던 거야. 공항에서 사준 것까지 지문을 지우지는 못했던 거지. 지문 감식을 하고 경찰들은 난리가 났대. 바로 최세용, 한국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던 잔혹한 살인마의 지문이 검출된 거야. 2007년 7월 9일 경기도에 있는 사설 환전소인데 그날따라 환전소 사장이 출근을 늦게 했대. 타이어가 펑크 났기 때문이지. 가뜩이나 여직원이 전화를 안 받아서 짜증나 있는데 늦게라도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뭔가 이상해.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문이란 문은 전부 열려 있었다는 거야. 그때 바닥을 보니까 여직원이 쓰러져 있었대. 바로 옆에 금고는 비어 있었고 출근한 여직원을 협박해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금고를 턴 거야. 일당들이 일부러 차에 펑크를 내서 환전소 사장을 늦게 출근하게 만든 거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대. 한국을 떴다고 하는 거야. 일당은 부두목인 김종석, 행동대장 김성곤, 그리고 이들의 중심이 바로 최세용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필 범행 장소를 필리핀으로 골랐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섬이 많아서 범죄자들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야. 그리고 돈을 턴 다음에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대. 두목 최세용, 부두목 김종석, 행동대장 김성곤, 그리고 뚱이 김원빈, 현지교민 김원근, 김종석의 현지처 마델, 현지인 갈리또, 이렇게 팀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거야. 이게 또 웃긴 게 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납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 바로 김원빈이야. 뚱이. 그런데 웃긴 게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범행에 가담을 시켰다고 해.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홍석동의 어머니 전화가 울려. 부두목 김종석의 전화야. 들어봐. 어머니 이 전화가 네. 아들님이 싶으면 그래 하세요. 그리고 비싼 외국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화하기 싫으니까요. 네. 예, 이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겁니다.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면 그 이상 전화 안 합니다. 아니 싫은 게 어딨어요. 나는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예. 어머니 돈을 붙였는데 그냥 그냥 안 내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분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예.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왜 죽어요? 뼈라도 찾아갔어요, 뼈. 아니 그래 뼈라도 찾아가는데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놓고 응? 그 뼈라도 주려면 어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준비해서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입금 확인하면은 예.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저쪽에 들어오세요. 필리핀으로 비행기 타고. 이게 말이 되냐? 아무튼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니까 금방 잡혔어.
최세용을 제외하고 전부 다 김성곤, 김원빈, 김원근, 그리고 김종석,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 하지만 김종석 이놈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켜 검거되자마자 그날 밤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서 한 장 놔두고 자살을 해버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사랑하는 마누라, 딸, 아들에게 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후회는 없다. 원망도 없다. 어머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마음이 아프다. 정말 아프다. 사랑하는 마누라, 고맙고 사랑하오. 이쁜 딸, 이쁜 얼굴만큼 마음도 곱고 착했으면 한다. 아들, 이름처럼 강인하게 살길 바란다. 사랑하는 가족,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아빠가 미친놈이지. 그냥 범죄를 뉘우친다는 뭐 이런 말 하나 없었던 거야. 그냥 딱 김종석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유서를 보여줬다면 엄청 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마침내 최세용도 잡혀. 태국으로 미리국을 시도하다가 여권을 위조한 것이 검문소에서 걸려. 그런데 웃기는 게 최세용하고 김성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를 못한대. 현지법 위반 때문에 말이야. 최세용은 태국의 여권법 위반으로,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불법 무기 소지죄로 결국 손발 놓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돼. 바로 홍석동의 아버지가 독극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아들을 잃게 만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것 같아. 그리고 홍석동의 어머니는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 김원빈을 매일 찾아가서 면회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거야. 3명 모두 홍석동을 죽이지 않았대. 아무튼 김종석이 자살하니까 이놈들이 홍석동 살해 사건은 김종석 단독 범행이라고 하나같이 떠넘기는 거야. 다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던 그때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라오게 돼. 처음 보여줬던 그 약도 편지야. 김원빈의 이야기를 듣고 동료 수감자가 편지를 쓰고 보낸 거지. 김원빈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무용담처럼 홍석동을 죽인 이야기를 자랑이랍시고 떠든 거지.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동료 수감자가 경찰에게 알린 거야. 그렇게 홍석동은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 그리고 5명의 살인 피해자와 16명의 납치강도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 재판 결과 김성곤, 최세용은 무기징역, 김원빈은 징역 22년, 김원근은 징역 28년이 선고되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은 2번 다시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이야. 그리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범죄도시 2가 만들어졌다고 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다음에도 들으러 올 거지? 아 맞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네 목숨값은 5억이야.